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12.12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공권력을 사조직화했던 군부 독재 시대에 대한 암울했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70년대에는 유신 독재와 싸웠고 또 80년대에는 전두환 군부 독재와 싸웠고 지금은 검찰 독재와 싸우고 계시는 민주화 운동의 원로 선생님이시죠. 함세웅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도 서울의 봄 영화를 보셨다고요? 네, 네. 한 4일 전에 몇 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 네. 영화를 봤는데 네네. 저는 네. 사실 영화를 안 보려고 했어요. 네. 다 아니까. 네. 근데 작가님이 꼭 봐야 된다고 네. 신신당부하셔서 가서 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영화 전체를 보고 나서. 그리고 제가 물론 몰랐던 내용들 네. 조금 더 확인한 내용이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역사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네.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네. 경각심을 주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네. 그냥 계기를 주었다는 거, 그 부분은 무척 반가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늘 아쉬웠던 점은 네. 어떤 의미에서 전두환 정권 또는 전두환은 네. 역사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네.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두환에 대해서 칼질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전두환의 뿌리가 되는 박정희 네. 또는 더 뿌리가 되는 이승만, 친일 잔재 네.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올바른 평가와 함께 해부를 하는 것이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역사를 바로 깨닫게 하는 네. 더 큰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네. 영화 감독들에게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 네. 물론 이것도 일종의 상업입니다만 네. 네. 돈 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지 말고 역사 바로 세우기, 네. 역사 정신을 올바로 세우는 여기에 초점 맞췄으면 어떨까? 네. 제가 영화 감독님들께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함세웅 신부님을 모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의 봄 12.12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네, 근데 12.12 이전에 네, 이제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12.6이 있었잖아요. 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네, 네,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네. 이렇게 쏘아 죽이는 그런 이제 12.6이 있었단 말이죠. 12.12 이전에 11.6이 있었구나. 이 사건을 한번 본격적으로 재조명해 보는 것. 네, 그리고 그것과 12.12와 또 지금의 네. 검찰 독재와의 연관성을 함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네. 그러려면 함세웅 신부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엄청 바쁘신 분인데 또 오늘 스튜디오까지 모셨습니다. 오마이뉴스 스튜디오는 처음 와보셨죠? 네, 여긴 처음입니다. 네,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요. 아주 네.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제. 네, 지난번에 모실 때는 저희가 이제 성당 네, 쪽으로 네, 네. 찾아뵀었죠. 네. 네. 자, 12.12 이전에 11.6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이제 그런 사건인데 말이죠. 자,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지 않습니까? 12.6 이때 신부님은 어디에 저는 그 계셨어요? 당시에 네. 영등포 교도소에 gat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인터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79년 10월 26일 그 저녁에는 전혀 몰랐었고 그 다음 날 네, 10월 27일 오전에 교도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네, 보통은 이제 아침 식사 끝나면 다 작업장에 가고 네. 저희들만 이제 방에 남아 있는데 그날은 교도관들이 일찍 물 항상 24시간 근무합니다만 네네. 다 군복을 입고 군복을 비상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일체 작업 중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재소자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소리 지르고 그냥 네. 교도소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아하. 이상하다 이러면서 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네, 막 기도하면서 방에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네,
그 가끔 복도에서 이제 물 떠다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네, 네. 그 연락하는 분들이 네. 오더니 저기 이 방에 그 물 뜨는 방 바로 앞인데 이 네네. 방에 동아일보 동아투이 기자 3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들께서 좀 물 뜨러 나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준 거예요, 저게. 네. 근데 저는 밖에 못 나가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은 교도관께 좀 사정사정해서 네. 오늘은 좀 물 좀 뜨러 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제 간청을 그날은 들어주셨어요. 네. 그 물통을 들고 나가서 물을 뜨고 네. 그 방 앞에서 동아투이 기자, 장윤환 기자님 3분을 이렇게 뵀더니 네. 저보고 신부님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모릅니다. 음.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신부님 어저께 밤에요. 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아. 총을 쏘는 신용하면서 총을 쏴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갔습니다. 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전율을 느꼈어요. 어. 이렇게 전율을 느끼고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음. 물 들고 방으로 왔습니다. 이제 자, 전율을 느끼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떤 그게 심정이었어요? 그때 와서 음. 제가 밥을 받아놓고 이불 속에 넣은 다음에 눈을 감았는데 네. 그냥 눈물이 음.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또 구약 성서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 스쳐가면서 네. 아 에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갈대 바다를 건너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네. 갈대 바다를 건너갔던 그 해방의 체험이 바로 이것이구나.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 네. 그건 제가 뭐 성서를 배우면서 무조건 믿었죠. 네. 하느님의 위협이니까. 네. 그러나 어떻게 이루어진 건 제가 뭐 음. 분석할 능력도 없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기적. 네. 그게 제가 박정희 죽음의 사건 속에서 네. 신앙적 체험과 함께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강력하게. 아. 기적이 이거구나. 음. 내 앞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네. 그래서 성서 전체 역사를 제가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로서는 박정희 군부 독재 이게 철벽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것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 들은 것보다 네. 그 사실 자체. 여기에 엄청난 변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아. 하느님 앞에서는 역사 앞에 불가능이 없다. 네, 이 네. 점을 제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저의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 되겠죠. 이제 네, 저는 네. 이거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네. 아 나의 하느님 체험, 신앙적 체험, 네. 또 해방의 체험 그래요. 하면서 새로운 눈으로 구원사 전체를 읽고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 이제 그 바로 그 11.6의 중심에 김재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자료를 좀 볼 텐데요. 자, 김재규 1926년생입니다. 지금 화면에 신부님 같이 이제 보실 텐데 26년 그리고 이제 사단장을 했고요. 국군 보안사령관을 했습니다. 73년에는 국회의원도 했거든요. 건설부 장관도 하고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1976년 12월부터 79년 10월 11일까지 말이죠. 제8대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이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아 죽인 그게 이제 12.6인데요. 지금 서울에 보면 영화는 12.12예요. 그러니까 12.6과 12.12 불과 이제 몇 달 사이입니다. 네, 네, 네. 한두 달 사이인데 네. 자, 이 김재규와 함세웅 신부님은 뭐 개인적인 인연은 없으셨던 없죠. 거죠? 네. 없고 네. 다만 제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네. 바로 속방될 줄 알았는데 네. 긴급조치 구호가 해제가 안 되니까 네. 박정희에 대한 그 국장을 다 치고 나서 네. 또 뭐 최규하 권한대행인가 그분이 또 대통령으로 선출된 다음에 네. 12월 8일 네. 50일 뒤에 12월 8일에 제가 긴급조치 구호 해제와 함께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 그때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네. 신앙적인 해석은 네. 12월 8일이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모님 축일이고 어. 한국 천주교의 주보 축일이에요. 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모님께 대한 감사기도와 함께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올리면서 네. 나왔는데 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다들 젊은이들이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어. 그게 저는 전적인 그 변화를 요구했었는데 네. 그런데 계엄하에서 음. 또 전두환 소장이 네. 이제 무슨 정보를 장악하면서 음. 하니까 이 변화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네. 다들 걱정하는데 제가 나와서 네. 미사 봉헌한 다음에 이동민 변호사님과 네. 그 김재규를 변호하셨던 우리 원로 변호사, 인권 변호사님들이 네. 저희들을 축하해 주시면서 부탁하시기를 네. 김재규 부장을 꼭 살려야 됩니다. 이제 사제들이 할 일은 네. 김재규 부장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네. 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네. 개인적으로 김재규 부장의 그 살아온 영역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네. 어쨌든지 목숨을 걸고 박정희 대통령을 또 제거한 다음에 네. 저희들에게 자유, 해방을 가져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사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재규 장군 어떤 분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 네. 일반적인 그런 지식밖에 없었지만 내가 감사하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일을 감행했기 때문에 네. 내가 감사하다. 근데 그분이 군법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 받고 있는데 변호사님들께서 네. 이 재판이 조금 아주 불안하다. 계엄사령관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인데 네.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뜻과 다르게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와 음모에 의해서 네.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김재규 중앙주부장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저희들한테 강조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이제 함세웅 신부님은 김재규 중앙정보부가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11.6이 일어나고 이제 당시에는 구치소에 교도소에 계셨지만 이제 나와가지고 이 재판 과정을 또 지켜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김재규는 누구인가? 김재규는 왜 그런 거사를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좀 더 알게 되셨을 터인데. 네. 이제 혹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뜻이지만 그래도 총으로 누군가를 쏘아 죽인다는 이 행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이게 응원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법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구매운동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는 왜 김재규는 박정희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인식을 좀 깊게 이제 하셨을 텐데 왜 김재규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박정희를 제거해야 했을까요? 네, 저의 개인적인 체험과 함께 네. 변호사님들로부터 네. 군법 회의에 거의 비밀 재판과 비슷했었습니다만 모든 그렇죠. 자료를 네. 저희들이 알게 되었어요. 자료를. 그거를 받아보면서 네. 또 설명을 들으면서 네. 어떻게든지 김재규 부장을 살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니까 네, 네, 그분의 또 거사 목적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분은 12.6 혁명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12.6 혁명을 알기 위해서는 그 열흘 전에 있었던 11.6 네. 부마 항쟁을 알아야 돼요. 네. 부마 항쟁. 예, 부마 항쟁. 부마 항쟁인데 10월 16일에 부산 대학생들과 함께 부산 네. 시민들 네. 또 많은 청년, 노동자, 농민들 함께 네. 일어나서 반유신에 대한 항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걸 듣고 너무 놀래서 네. 이틀 뒤에 그분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산을 박흥주 비서실장을 데리고 그렇죠. 헬리콥터 타고 가서 그 다음에는 평복을 갈아입은 다음에 뭐 택시를 타고 네. 광복동 현장으로 갔어요. 체류탄을 맞으면서 네. 구두도 벗겨진 채 자기도 자기도 체류탄 맞으면서 고생을 네. 현장을 다 목격을 했어요. 목격하면서 이거는 학생들만의 한 거가 아니구나. 네. 시민들 음. 또 일하시는 분들 네.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은 분들 그 당시에 또 경제도 대단히 어려웠었는데 네. 부패한 이 경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는 그 현장을 목격한 다음에 네. 그분이 결심하신 거예요. 이제 민심은 돌아섰구나. 네. 긴급 조치를
우리가 해제해야 되겠다. 이걸 건의해야 되겠다. 네. 또 그 직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신민당 총재직에서 이제 네. 해임되고 또 이제 막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그런 네. 때입니다. 이제 제명당하고 이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종합을 해서 네.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거예요. 아. 대통령 각하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긴급조치 10%를 발동해서 네. 9월을 해제해야 됩니다. 네.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설명하니까 음. 그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4.19 때는 네. 최인규 네. 그다음에 그 청와대 경찰이나 곽 그런 사람이 네. 발표 명령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네. 무슨 일 있으면 이제 내가 발표 명령을 내리겠다. 아. 그럼 나를 누가 어쩌겠냐. 이렇게 그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옆에 있던 차지철 네. 비서실장이 네. 한 발 더 나가서 각하 네.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네. 그까짓 거 1,200만 명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하 계엄령은 안 됩니다. 지금 날 협박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100만, 200만 밀어버린다고 큰일 나겠어요? 네. 여기서 김재규 부장이 결심합니다. 이 사람들 이제 끝장이구나. 한계가 됐구나. 이 사람들을 제거해서 내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아하. 우리 5천만 남한 우리 5천만 우리 결의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군사 독재를 더 이상 계속 유지시킨다면 이대로 방치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위기감이 함께 있었다는 거였나요? 그거를 직접 당시 목격을 했죠. 부산과 마산 항쟁의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네. 해석을 할 때 네. 그분이 물론 한계도 있겠죠. 권력자였으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민중들의 열정을 보고 네. 본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망쟁에서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제 김재기 중앙정보부장이 네. 부마 항쟁의 그 현장에 가서 네. 민중들이 무엇을 원하는 네. 것인지 그 마음에 세례를 받고 네. 그런 일을 이제 네.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럼 김재규의 배우에 민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그다음에 또 역사와 네. 그분은 이제 불자시니까 네. 부처님의 그러한 큰 자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그것은 네. 결단의 시간이고 네. 재판 과정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네. 1971년 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할 때 네. 그때 이미 이건 아니다. 본인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다. 법정에서 진술하셨습니다. 그렇게. 네, 네, 네. 그래서 당시 3군단장 할 때 네. 박정희가 3군단을 방문했을 때 네. 그때 거기에서 가둬놓고 네. 체포할 계획도 세웠었어요. 음. 근데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네. 또 건설부 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네. 그때도 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임명장 받을 때 네. 그때도 결의하려다 하지 않고 몇 차례 그 계기를 놓쳤는데 네. 그게 1979년 10월 26일 바로 그날이 결행하게 된 것이죠. 네. 그 뭐 재판에서 다 그분이 그렇죠. 발언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에는 시해라는 표현을 그때 많이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한 게 김재규 개인의 집권 야욕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좀 확신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의 진술을 봐도 확실할 뿐만이 아니라 네, 네. 그분이 그 거사를 하고 나서 네. 신발도 못 신은 채 자동차를 타고 네. 정승화 부장과 함께 6번으로 갔는데 네. 남산 고가도를 가다가 이제 올라가면 남산 정보부로 가는 길이고 네, 네, 네. 또 이쪽 삼각지로 가는 길인데 남산 그쪽에서 그분이 그때는 좀 사람을 죽이고 났으니까 네. 정신이 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승화 총장이 6번에 가야지 이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고 네. 방카에 가서 네, 네, 네. 정보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네. 그냥 두 분은 또 가까운 사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네. 그분은 이런 것 같아요. 네. 부산의 현장에서 민중의 힘을 보았기 때문에 네. 박정희 유신의 핵만 제거하면 민중들이 네. 다 들고 일어나리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늘 아쉬웠던 점이 네. 아 이분이 너무나 단순하구나. 그냥 박정희 개인만 제거하면은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신 거예요. 네.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네. 남산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이 일은 성공했다고 중앙정보원들이 조사할 때 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 부장님이 이리 왔으면 성공하는 건데 그 6번으로 가는 바람에 안 네. 됐다고 이런 말을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사형 집행을 80년 5월 23일 받았는데 24일 받았는데 24일. 그 하루 전에 녹음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유언인데 이 유언을 이제 함신부님께서 이렇게 접했을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한 순간이 아니라 네. 그냥 12월 제 석방된 다음부터 네. 저도 이제 5월 17일 밤에 이제 계엄사령부로 끌려갔었는데 네. 끌려가서도 또 그분에 대한 조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네. 한 그때 5, 6개월 동안 저는 이분의 진실이 네. 진심이 좀 알려져야 되는데 음. 정치인들이 그분의 진심을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계엄하니까 네. 전두환 사령관 얘기만 신문에 보도되지 네. 저희들의 주장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저희들이 비밀리에 노력하면서 네. 구명운동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이러는 건데 제가 김재규 장군에 대해서 더 힘을 쏟게 된 것은 네. 사순절 명동에서 강론하게 될 때 네. 김재규 장군에 대한 내용은 그분이 재판장에서 언제나 박정희 대통령 각하라고 그런 칭을 썼어요. 네. 깍듯하게. 네. 동료지만 또 나이가 연장자고 또 대통령이니까 이제 자기는 네. 그 부하기 때문에 네. 깍듯하게 하면서 혹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부족한 점, 나쁜 점을 부하들이 얘기하더라도 그건 제재를 했어요. 네. 야, 그건 핵심이 아니다. 네.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선배이자 또 동료에 대한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적인 인연으로서가 아니라 네. 공동선을 위해서 네. 남한의 전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걸림돌이 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거를 요한예수 메츠라는 그 신학자는 해석하기를 네. 사랑의 행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행업. 네. 사랑은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가르침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음. 누구나 그런 보편적인 소명이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앞에 걸림돌이 있어요. 네. 네. 그럼 걸림돌을 음. 치워야지만 보편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거기에서 유신 체제와 박정희는 걸림돌이다 이거죠. 네. 그럼 공동체를 위해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행위, 네. 물리적으로 그것이 폭력이다 할지라도 이건 사랑의 또 다른 행위지 그걸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정치신학에서 요한네스 메츠라는 네. 그 유명한 정치신학자, 독일 신학자의 해석입니다. 이제 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귀담아 드리면서 네. 김재규 부장은 네. 인간적으로는 박정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다 있습니다. 연민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런 사적인 것을 넘어서서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5천만 전체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 사감을 넘어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 김재규 부장의 결행이 되겠죠. 이제 네. 저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분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 내부에서도 구명운동을 꼭 우리가 해야 되나 이렇게 소수 의견이 있었을 법도 합니다. 당시. 그때는 뭐 저희들이 모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몇 분들이 함께 하면은 다 네. 따랐어요. 그래요. 왜냐면 모여서 의논할 수가 없었어요. 모이는 자체가 네. 금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대체로 깊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좀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김재규 부장의 법정 진술이나 최후 진술 중에 신부님께서 딱 기억하고 있는 어떤 구절이 또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내용들인데요. 제가 기억하시는 것은 그 이제 동료 네. 부하들께서 특히
박선호 네. 의정과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여성들 영화 배우나 이제 가수 이런 분들을 모셔오는 일을 이른바 그렇죠. 홍행사라거나 뭐 네, 네. 이러니 했다 그래. 가슴이 아파요. 자기 딸과 같은 사람들을 늘 데리고 와야 되니까 네. 가슴이 아프고 그분 또 개신교 신자세요. 너무 신앙이 있어서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내용을 법정 진술하려 할 때 네. 김재규 부장이 막어요. 네. 그거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인품은 높이 평가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강신업 변호사님이 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고 네. 어떤 때는 이제 일부는 이제 발표도 하셨었어요. 그런 저는 이제 강 변호사님께 또 간접으로 이렇게 네. 들었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바로 최태민에 관한 이 내용.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따님이죠 영애. 네. 영애가 최태민 그 거짓 목사에게 속고 있다. 네. 네. 이 부분을 꼭 대통령께 직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수렴하지 못했던 점. 네.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다음에 그 아들 박지만에 대한 네. 육사 생도로서 네. 물란한 사생활, 이수선 부도덕한 생활 이 내용을 했어요. 네. 이 집안을 잘 다루지 아. 못할 때 어떻게 나라를 다룰 수 있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이건 나밖에 못한다. 네. 그래서 또 이분은 나는 어차피 죽겠다. 근데 나를 살려달라. 네.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다. 네. 내가 모든 부정부패자들을 다 알고 있다. 아. 내가 이 모든 부정부패 정치나 재벌이나 네. 이 부정부패자들 일수한 다음에 그러면 나 스스로 내가 목숨을 내가 끊겠다. 네. 그때 나를 죽여달라. 네. 부정부패를 일수하는 것 이거는 나밖에 못한다. 이렇게 호소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이제 5분의 그 자기 부하들 네. 내 명령에 의해서 한 분들이니까 나를 죽여라. 이 사람들 모두 다 살려달라. 네, 그래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간미와 공동체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음에 간직하면서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네. 근데 이제 재판 과정도 되게 졸속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심이 2주 만에 끝났고 또 사형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또 집행됐어요. 왜 이렇게 당시 신군부들이 김재규를 빨리빨리 재판을 통해서 제거하려 했을까요? 그게 뭐 속이기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근데 네. 이제 그런 것과 함께 네. 또 다른 관점에서 제가 관심을 둔 거는 많은 분들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 1979년 10월 26일이에요. 네, 네. 근데 그보다 만 70년 전 1909년 네. 10월 26일에 네. 바로 하얼빈에서 네.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이등방문 우리 네. 침략자 이등방문을 살해한 날이 1909년 10월 26일이야. 그렇죠. 꼭 만 70년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김재규는 박정희를 제거하려는 그 날을 그날로 일부러 택일한 겁니까? 그건 아니었겠죠. 그건 아니었겠죠. 아니었죠. 네. 저는 이제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는 하느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다는 해석과 함께 네. 그 70이라는 숫자, 네. 70은 성서에서 네. 완결한 축복과 은총의 숫자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만 70년의 같은 날에 일어났다는 이 사건, 그것도 불의한 자들을 제거했다는 이런 의미에서 네. 안중근 이사와 네. 김재규 부장을 연계할 수 있다. 그래서 강신욱 변호사는 김재규 부장을 제2의 안중근 의사다. 공개적으로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습니다만 네. 안중근 의사의 결행과 김재규 의사의 결행을 연결시키면서 네.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설명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박정희 군사 독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11.6의 김재규의 결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이것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또 다른 분들께서는 네. 이 민중의 혁명에 의해서 독재자가 없어져야 되는데 네. 김재규 부장의 그 거사로 인해서 네. 오히려 더 빌미를 줬다라고 해석을 해요. 네.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해석하셨고 네, 네, 네. 그래서 구명운동에 그분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명을 안 하셨어요. 네, 다른 네. 분 다 하셨었는데 네. 뭐 그건 해석은 자유인데 저는 네. 그건 정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근처도 갈 수가 없고 무장 권력인데 네.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300만 명 죽은 사실을 차지처리는 200만 명 쓸어버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분들 안에서 네. 어떻게 민중의 힘으로 박정희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은 네. 조금 언어의 유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김재규 부장은 2인자예요. 네. 어쨌든지 조금 차주철 비서실장과의 뭐 갈등도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까지 모욕 잠깐만 참으면 돼요. 음. 그분이 그걸 결단했을 때는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네. 목숨을 걸고 감행한 그 일은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 네. 자기 목숨을 걸고 결행한 이 부분을 저는 높이 평가하면서 김재규 이제 뭐 부장의 뜻이 네. 알려지길 바라고 그래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 김재규 부장의 그 뜻이 네. 확인될 때 네. 한국 사회 공동체에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아니 또 거짓 언론과 거짓 역사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올바로 평가되는 그날이 바로 민주주의가 네. 확실하게 확인되는 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1.6과 김재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박정희 군사 독재 체제를 제거한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서울의 봄과 12.12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12.12는 어쩌면 박정희 군사 독재, 이 제거된 박정희 군사 독재 체제를 다시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체제로 부활시킨 그런 이제 쿠데타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기업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강 이놈 자식이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자, 우리 신부님은 11.6대 감옥에 계셨어요. 12.12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이제 12월 8일 날 네. 석방된 다음에 이제 성당 한강 성당에서 미사 봉헌하고 12월 12일이 네. 우리 서울교구 사제들의 서품일입니다. 이제 네, 네, 네. 저는 로마에서 받아서 6월 29일에 받았는데 네, 네. 그게 우리 동창들 12명이에요. 음. 그래서 같이 모여서 네. 미사도 봉헌하고 이제 저녁 식사 함께 나누고 네. 헤어졌는데 네. 저녁에 다시 다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네. 이제 몇 분들이 강북 계신 분들 갔는데 네, 네, 네. 한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다 차단되어서. 네. 그래서 11시쯤에 다들 돌아왔어요. 야,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네. 그 우리는 12 사태 몰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뉴스를 듣고서 이제 그 일이 네. 일어났던 걸 알았죠. 그렇군요. 신부님도 이제 서울에 보면 영화를 보셨으니까 네, 네. 그 한강 다리를 둘러싸고 네, 네.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과 네, 진압하려는 네, 세력이 네. 이제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바로 그날 밤이었군요. 네,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신도들이 이제 한강다리를 묶어 놓은 네, 네. 그런 네. 상황이었군요. 완전히 다 차단이 됐으니까 이제 음, 그게 이제 그래요. 자,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젊은 세대들도 12.12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요. 좀 전에 우리가 12.6을 얘기했으니까요. 12.6과 12.12 이 두 역사적인 날, 이 대비되는 날에 서로 대비적 의미는 뭘까요, 신부님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데뷔보다는 이제 네. 10월 26일에 그런 일이 났는데 네. 계엄 중이었고 음, 또 제가 다른 기록을 보니까 네. 박흥주 대령이 아주 모범적인 군인이고 훌륭했다고 그래요. 네. 다 그런데 그분은 또 김재규 부장이 이제 비서로서 음. 이제 부장님의 일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네. 신군부에서는 네. 그 박흥주 대령은 어쨌든지 설득해서 네. 살리려 했다는 거죠. 아. 너 이쪽으로 와라. 그런데 나는 내가 모시던 부장님에 대한 그 뜻을 내가 버릴 수가 없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음. 군인은 1심에서 그대로 사형을 당합니다. 이제 네, 네, 네. 근데 그분은 1심 재판 끝나자마자 1월에 그냥 사형을 당하셨어요. 네. 행당동 그쪽에 사셔서 제가 음. 좀 위로금도 가지고 이제 찾아갔다 보안사원들한테 네. 이제 또 제지당한 일도 있었었는데 네. 그런 식의 내용들 속에서 음. 하여간 김재규 부장의 완벽하지 못한 네.
그 거사 거행이 이 미숙한 12.12의 군사 반란을 가져온 게 되겠죠 이제 네. 그런 내용들 그 자체만 보더라도 네. 김재규 부장이 무슨 뭐 집권욕 때문에 했다는 안 했다는 네. 증거가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뭐 이미 기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뭐 이제 수도 병원으로 갔을 때 뭐 네. 거기는 이제 병원장이 뭘 알아가지고 뭐 전두환 사령관한테 연락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은 다 정보가 있으니까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다 통제를 하니까 군인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고 네. 또 이미 정승화 총장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났는데 네. 전두환 이제 보안사령관의 저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정승화 총장을 묶어 넣어야 되니까 네. 그 뒤에 다시 이제 조작하는 일을 꾸몄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체포 사건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그 뒤에 펼쳐진 건데 그 뒤에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김수환 네. 추기경 방에 갔더니 이제 보안사의 그 장교들이 와서 네. 그 사건을 보고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와서 아 12.12 사건은 예, 김수환 추기경에게 네, 13일에. 음. 그래서 그때 추기경님은 아실 수가 없으니까 다 네. 들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음. 글쎄 여러분들 말을 들으니 네.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음. 내 생각에는 네. 우리가 지금 미국 서부 활국 시대에 살는 것도 아닌데 네. 이게 총으로 어떻게 다 하냐? 네. 이건 미개구로 가는 것 같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이게 미국 무슨 서부 활국 시대냐?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절차도 없이 군인이 총 가지고 막 하는 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설득하러 왔던 그 이상현 대령한테 네. 그 당시에 중령이었어요. 네.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보안사 대령은 추기경님한테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였어요. 5공대 서울 보안대 대장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책임자니까 와서 또 가톨릭 신자고. 아. 그러니까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와서 늘 전체적인 여론을 예. 추후에 관리하기 위해서. 네네 아. 보고하고 그랬죠 이제. 네. 함세용 신부님이 운영하는 그 성당에는 신군부 세력이나 보안 세력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네. 나중에 알았어요. 아. 유학성 네. 그분이 우리 한강 성당의 네. 신자고 네. 또 허삼수 그분도 또 신자셨어요. 신군부의 세력에 예. 신자가 두 분 있었군요. 예. 그래서 허삼수 대령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준장으로 예편했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청와대 무슨 수석으로 계셨죠. 이제 그분이. 음. 그리고 또 자녀들이 또 우리 성당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에 네. 그 수녀님 통해서 이제 알았죠. 이제 가깝게 이제 알고 또 어린이 행사에는 다 부모님들이 오시니까 네.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유학성 부장이 네. 하루 이제 중앙정보 그 당시 안기부장이 된 다음에 네.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봉헌금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 성당을 못 찾아왔는데 성당도 짓고 그랬으니까 봉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봉헌금을 이제 네. 봉헌해 주시고 그분이 저한테는 어쨌든지 제가 안기부장인데 네. 제가 있을 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신부님 제가 하지 말려서 안 할 뿐도 아니고 네. 다 하십시오. 음. 다만 네. 하시기 전에 네. 1시간 전에 네. 저한테 알려만 주세요. 그래서 아유 1시간 전에 알려드리겠다. 음. 그러면서 이제 지내니까 아무래도 안기부장이 이제 네. 한강 성당시자니까 안기부원들은 좀 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네.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네. 그 대신 보안사는 또 이제 조금 다르니까 네. 보안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좀 압박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자, 이제 서울의 밤 영화를 보셨으니까 영화 속에는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전두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전두광을 보면서 영화 보는 사람이 분노도 하겠지만은 이제 또 다른 캐릭터들, 특히 이제 우왕좌왕하는 대통령, 또 도피하고 있는 국방장관. 그래서 이 한 나라에 제대로 된 리더십, 역사성과 강단을 동시에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요. 신부님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물론인데 네. 저는 이제 최기화 대통령의 삶의 모든 과정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당시에 박정희 유신 체제 때 네. 뭐 총리를 하셨다든지 뭐 참모총장 하셨다든지 네. 또 국방장 하신 분들은 나름 다 한계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의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독보석 같은 전두환 거기서 이제 자라난 사람이니까 네. 거기서 배운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서 걸려려고 찬탈한 것이니까 네.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우리 시대의 한계였었구나. 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데 네. 그 배우도 물론 연기를 잘했습니다만 네. 그 이제 시나리오 쓰신 분이 네. 전두환에 대해서 물론 뭐 말은 거칠게 하고 다 나쁜 걸로 나와 있지만 네. 조금은 정말 뭐랄까 확신이 있는 네. 그런 강한 이미지의 표정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두환 대통령은 그런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이걸 제가 이렇게 항의했어요. 5.18 광주 항쟁 네. 자기들이 사람을 그렇게 사살하고 명령했는데 네. 청문회 할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치사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권력 잡을 때는 사람을 막 살해해놓고 네. 안 했다고 이렇게 치사한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는 아주 당당한 군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조금 좀 아주 치사한 사람들인데 그 모습을 조금 감독이 잘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우 치사한데 매우 당당한 것처럼. 그런 걸로 그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나, 비록 악역이지만 뭔가 리더십 있어 보이게 만드는. 자, 이제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시절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는 이 이제 12.12 가담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뭐 기소하니 많이 막 논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신부님은 그때 이제 기소해야 된다는 쪽이었겠죠? 저야 뭐 그냥 평시민이니까 근데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95년 초인가요? 뭐 네. 이미 두 분은 이제 검찰이 뭐 공소권 없음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예, 처벌할 예, 수 없다. 없다라고 95년에 검찰이.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바로 이제 정권의 이제 하수인이었다는 게 뭐 자명한 거고 검찰 스스로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얼마 뒤에 역사 바르게 새 운동하면서 이제 다시 네. 재조사하면서 이제 두 분을 구속하게 된 건데. 뭐 그 해석도 이제 뭐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요 며칠 전에 나온 김대중 영화에서는 화해로 이렇게 강조가 네. 되었습니다만 저는 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 합의해서 네. 두 분을 이제 석방 이제 사면. 사면했는데 1997년 12월에 사면을 근데 했죠. 어쨌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네. 그 당시에 어떻게든지 응징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역사에 교훈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가지고 뭐 20몇만밖에 없다. 가지고 물론 지금 뭐 장례도 뭐 어디 모실 데가 없어서 고생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 더 분명한 네. 한 정리 과정이 없었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네. 가지면서 이제 우리 시대의 한계. 그러면 그때 1997년에 김영삼, 김대중 두 인물이 이제 정치인이 합의를 해서 사면을 합니다. 이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신분 김영삼, 김대중. 그때 신부님은 뭐 김대중 당선자랑 좀 친분이 있었으니까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그냥 의견 그냥 언급 안 했죠. 그분들이 이미 정식으로 이미 합의했는데 합의된 상황에서? 괜히 뭐 찬물 끼는 것 같으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 자,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이제 전두환의 한화회, 그다음에 이 검찰,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특수부. 특수부, 윤석열 사단.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은 네. 좋죠. 뭐 그렇게 아마 제작하신 분들도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셨던 것 같고 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네. 그렇게 해석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이랄까 네. 모순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영화의 아주 큰 공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그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리도 이 오연우가 묻다 코너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내가 만약에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럼 그건 네. 몰랐어요. 그래요? 네, 네. 예. 오마이 TV를 보시면 이제 죄송해요. 몰랐습니다.
자, 그거 우리가 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요. 법에 걸어야 되겠다. 육사에 갔다면 내가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검찰 공화국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검찰 쿠데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제 몰랐다고 하시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걸 쭉 이제 지켜보았을 때 내가 육사에 갔다면 바보 같아요.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바보죠. 그렇게 네. 얘기하는 게. 네. 자, 이제 2013년 이제 연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이제 후퇴되고 있다는 징조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좀 어떻게 이 연말에 이 전국을 지켜보고 계시는지. 네, 뭐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답답하기도 하고.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도 이제 우리 언론인 출신 또 목사님들 또 사회 원로들하고 네. 비상시국회의 결성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외침으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 때는 분명한 독재와 안배의 그 억압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한거하기도 어떤 의미에서 좀 단순했었는데 네. 87년 유랑쟁 이후에는 시대가 다원화가 되었어요. 그게 각자 자리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네. 또 해결 방법도 다 다른 거죠 이제.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의 그 실체는 분명한데 네. 이거를 제거시키는 그 방법과 네. 저 접근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네. 뭐 거기서 이제 언론에 묘한 그 아주 나쁜 작용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네. 여기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좀 지냈으면 참 좋겠다. 네. 우선하는 가치가 뭐냐 이런 식의 내용들인데 네. 또 요 최근에 언론 보도되었습니다만 이분이 올해만 뭐 해외에 나간 일이 참 많았었는데 네. 막 그렇게 쓴 국고가 어마어마하다고 네. 얘기를 하고 또 다른데 예산을 막 끌어오고 또 예산도 막 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삭감하고 엄청난 모순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런 일에 대해서 언론이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언론은 자기들의 이익과 반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바뀔 수가 있는데 바뀔 때는 우리 언론의 그 지형도 나쁘겠다. 이래서 자꾸 가둬놓는 식으로 네, 하는 네. 이러한 묘한 그 언론의 속임수 정책 네. 이 부분을 우리 지성인들과 또 우리 결의가 더 잘 깨닫고 네. 윤석열 독재 정권도 우리가 꾸짖어야 되겠지만 네. 그에 못지않게 이 불의한 언론 이른바 조중동 네. 그것도 우리가 그 실체를 잘 알고 분석하고 꾸짖어야 되겠다. 네. 그런 각성과 함께 그러한 기도 네. 올리면서 또 모든 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네. 그런 내용들. 그런데 이제 70년대부터 군사 독재에 맞서서 싸워 오셨잖아요. 지금의 이제 검찰 독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 걸핏하면 압수수색 당하고 또 구속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기도 한데 긴 역사를 이렇게 쭉 지켜와 보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는 거, 이겨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한 말씀 주신다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뭐 모든 종교인들의 네. 이제 기초가 되겠죠. 희망이 될 수가 있는데 네. 희망을 갖기 전에 진실된 자기 참회가 있어야 된다. 아. 참 그리고 김재규 부장님의 높은 거는 네. 그분이 최우진시에서 참회를 했어요. 아. 내가 본인으로 살아오면서 네.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점, 네. 또 어쨌든지 불의한 정권에 내가 수장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걸 먼저 참여를 합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네. 내가 마지막에 결의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이것이다. 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네. 그와 같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네. 내가 역사 앞에 부모님과 가정과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앞에서 어떻게 살았었는가를 먼저 반성하는 그러한 진실된 자세에서부터 또 내가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네. 제가 이제 물론 종교인이긴 합니다만 늘 속죄하면서 네. 그리고 저가
뭐 깨닫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네. 구성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짓밟고 있는 이러한 불의한 압제자들 네. 우리가 뿌리 뽑게 힘을 모으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데 그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해 올려야 되겠다. 네. 그것이 자기 다짐과 함께 미래를 위한 그 방향 설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규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네, 내가 해야 될 실천이 뭔가, 네, 내 주변의 공동체를 어떻게 확장할 네,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이것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에요. 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12.12 영화, 이 서울의 봄이 유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12.12 전에 11.6이 있었고 김정규가 있었다. 12.12가 군사 독재를 복원하는 거였다면은 11.6은 군사 독재를 제거하는 그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6과 김정규를 조명을 해봤습니다. 11.6과 김정규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좀 이 얘기는 미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좀 더 보태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다면요.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12.12뿐이 아니라 네. 12.6 김재규 부장의 표현의 11.6 혁명과 네. 또 그 전에 11.6 네. 붐항쟁, 그 다음에 5.18 네. 광주 민주항쟁, 이 붐항쟁, 그다음에 12.6, 네. 그다음에 광주항쟁 이 세 사건을 네. 한 선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음. 만일에 네. 그 당시에 부마 항쟁에 대한 그 김재규 부장이 그 의거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네. 이미 부산과 마산 그 바다가 아주 피바다가 되었었다는 건 자명한 일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막고 나니까 이 12.12 사태 그 반란이 일어나서 네. 결국 그 다음에 5.18 광주 비극이 그렇죠. 생긴 것이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때 역사에서 주어지는 한 은총의 기회가 있는데 네.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할 때 음.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러한 내용들. 그게 이제 5.18이고 네, 네. 광주항쟁. 네. 그게 가슴이 아픈 거고. 네. 그다음에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김재규 부장의 그 의거 어쨌든지 뭐 살인 행위니까 꾸짖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네. 김재규 부장의 그 의거를 연계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구약 성송에서도 모세도 음. 자기 양민들 학살하는 에집트 군인들을 막 죽였어요. 네. 또 장군들도 막 죽이고,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죽이는 것은 성서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정당방위의 의미를 좀 진지하게 깊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단순하게 사람 주인 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네. 불의한 자는 공동체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성서적 신학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아마도 생각해 볼 거는 누가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물론이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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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건 이미 뭐 100년 전에 톨스토이도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왕정 시대인데도 네. 뭐 여권을 보자 어떻게는 나 여권 없어. 너 어느 나라 국민이야? 네. 나 내 나라 국민이야. 누가 책임자야? 내가 안 된 나의 책임자야. 네. 이러고 톨스토이가 항변했거든요. 네, 네, 네. 이런 식의 의미의 어떤 뭐 자기 긍지를 가는 것이 평화의 기초가 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함신부님처럼 긴 시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국면에서의 실망되는 사건 그런 것들도 아니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에는 국민이 있고 민심이 있고 네, 네. 그들이 이 거대한 강을 네, 네. 이끌고 간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지면 좀 희망을 가질 수 네, 있겠네요. 물론이고 전 또 신앙이니까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있고 네. 그다음에 74년에 저희들이 역사 현장으로 이끌어낸 네. 그 계기는 네. 그 당시에 민초학년 사건 청년 학생들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청년 학생들이 우리 종교인들을 역사의 현장으로 끌어낸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늘 그분들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당의 자리가 성당 건물 안이 아니라 네. 이 세상 한복판이 성당이다. 네. 세상으로 나와라. 역사 안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방법이다를 제가 깨닫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난 12월 19일에는 상당히 또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중대 비위를 저질러서 징계를 2개월 받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제 취소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해 가지고 본안,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거론조차 안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 보고 이제 오마이TV 시청자들은 되게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길게 봐야 되겠군요. 길게. 실망도 합니다만 네. 제가 이도면 변호사님께 들은 설명은 네. 한국의 법조인들은 네. 권력의 하수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등법원의 심준보, 네. 김종호, 이승환 세 판사님들 네. 뭐 훌륭한 법학도들이시고 네. 율법학자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의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떨어졌다라고 네.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 1심에서 판결하신 판사들 네. 나름대로 정석껏 판결했거든요. 네. 그럼 그 판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네. 또 절차만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 이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판결에서는 절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절차를 넘어서는 네. 역사적인 판결인데 그거를 놓쳤어요, 이분들이. 그래요. 전 그것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자, 언젠가는 진상이 잘 드러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부님께서 나와주셔서 12.12 서울의 봄 영화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시국에 다시 11.6과 김재규 또 역사의 산맥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부님 바쁘신데 오마이TV 스튜디오까지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함세웅 신부님과 함께 12.12 그리고 11.6 김재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역사의 산맥을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 국면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사건도 있을 터인데요. 오늘 함 신부님 말씀처럼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고 도도한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런 어려운 국면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마이TV가 이렇게 좋은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입니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로 나도 후원할게요, 나도 가입할래요 하면은 오마이TV의 후원 조직인 10만인 클럽, 10만 명이 함께한다는 의미거든요. 10만인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번호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밑에 자막에 맨 끝에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로 나도 가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로 의사를 보내주시면 우리 직원이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빠짐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